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1 된 딸을 두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30살의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누이가 제 딸보다도 1살 적지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21살에 했었는데 당시에 어머님의 연세가 45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로는 참 젊은 나이였지만 출산을 하기에는 많은 나이였죠. 당시 시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제가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임신을 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온 가족들이 놀라서 거품을 물을 뻔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25살이었고 시동생이 2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히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많은 당황을 했죠. 그래도 새 생명이 생겼다며 시부모님 두 분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 몇 번이나 정말 나을 거냐고 물어봤다가 아버님에게 된통 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시댁과 저희는 같은 단지 안에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빌라 10동에 저희가 2동에 살았어요. 그나마 단지가 컸기 때문에 옆집의 개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분 정도 거리에 살았으니 가까웠죠. 제가 출산을 하고 친정에 갔을 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두 분의 금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참 남사스러워서. 너 혹여라도 너 얘 봐주면서 그 집에 봐주고 그러지 마라. 엄마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 손주야 가끔 보니 예쁠 수 있지만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체력이면 정신력이 얼마나 필요한데. 힘들대고 징징대면 너한테 토스할까 봐 걱정된다. 그땐 엄마 말을 듣고도 설마 했었습니다. 제 자식은 자신들이 키우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시누이를 낳고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해산을 하셨네요. 해산을 해달라고 온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갓난쟁이 있는 집이니 저희 집에서 같이 키우자면서 태원과 동시에 조리원에도 못 믿는다며 안 가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그때는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어머님이 조리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말과 함께 한창 몸이 온전치 않아 힘든 그 상황들을 불과 얼마 전에 겪고 너무 잘 알기에 그냥 내가 조금 도와드리면 잠시만 있다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는 이미 신생아 시절이 다 지나서 아이가 통잠을 잘 시기였는데 새벽에 오는 그 어린 시누이 덕에 잘 자던 우리 아이 수면 패턴이 깨졌고 그로 인해 아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에 찡찡대어 우리 아이 달래랴 어머님 해상간 하며 시누이 보랴 힘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은 밤새 수유하느라 잠을 잔 것 같지도 않다. 아휴, 우리 애는 언제 통잠을 잔다니? 나는 낮이라도 좀 잘 테니 네가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도 신의 울음소리에 새벽에 자꾸 잠이 깨고 새벽마다 자다 깬 우리 아이 재우고 달래느라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말이죠. 정말 신박한 시집살이 아닌가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3개월을 계셨습니다.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있으니 시아버지랑 시동생도 매일같이 퇴근을 저희 집으로 하더라고요. 졸지에 돌쟁이 아이와 어머님과 시누이까지 챙기면서 7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었던 시간들이었죠. 어머님은 시누이를 키우며 외출할 일이 생길 때마다 시누이를 저희 집에 맡기셨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젊은 너도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는데 안 그래? 젊은 네가 좀 이해해줘. 나중에 우리 딸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애둘러 제가 어머님을 좀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시누이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님이 바람이나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충격으로 술에 빠져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셨고
보살핌이 필요했던 신우이는 결국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갓난 아기 때부터 키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어린 거 혼자 둘 수도 없고 사실 대안책도 대책도 없었어요. 연년생인 우리 딸과 신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그래도 둘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하나 더 낳자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의 육아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신우이와 딸은 대 6살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헤어져 사셨고 어머님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원래의 직업이 건설업에 종사하셨기에 현장을 따라다니시면 최소 집을 2~3달씩 비우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우이는 저희 몫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신우이는 저희 집에 살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저희 딸을 질투하더군요. 아직 어린 아이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제 딸을 속상하게 하니 저는 또 그게 마음이 상하더군요. 신우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엄마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부러우면 저럴까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면서 그럴 때마다 고모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라면 우는 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조카라면 모를까 사람들에게 신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상황들이 참 난감하고 힘들었어요. 함께 살다 보는 신우이와 딸은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모두 같은 곳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저희 딸이 4학년이 되던 때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학교에서 저희 딸을 마주칠 때마다 넌 고모한테 인사도 안 하니?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아이들은 3학년 동생한테 고모라고 부르는 거냐며 저희 딸을 놀리곤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들로 딸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밝았던 아이가 결국엔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똑 닮은 드센 성격으로 갈수록 거칠어졌고 제 딸은 집에서마저도 신우이의 귀에 눌려 점점 의사 표현도 소극적으로 되고 목소리도 작아지더군요. 제가 딸의 그런 변화를 느끼던 시기 남편에게 신우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는 부모와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만 아버님과 살도록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대화를 듣던 신우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오빠도 새언니도 나 버리는 거야? 싫어. 아빠랑 둘이 살기 싫어. 내가 잘할게. 조카한테 잘할게.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데 조카만 있으니까 부러워서 그랬어.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 동생이 가여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냐며 한바탕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난들 이러고 싶겠어? 아이들 둘이 잘 지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런데 당신은 우리 딸이 상처받는 건 안 보여? 나 이번 주부터 우리 딸 심리치료 다닐 거야. 글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나 막대한대. 우리 딸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해? 당신이 당연히 우리 딸 입장에 서야 하지만 신우를 택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더욱 내 딸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버님께 보내지 못하겠으면 보내지 마. 지금까지처럼 신우의 의식주는 해결해 주겠지만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당신이 해. 난 내 딸을 지킬 거야. 저는 내 딸이 가여운데 남편은 딸이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부모가 다 있는 우리 딸은 다 가진 아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자신의 동생은 가여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성향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조카도 아닌 신우이다 보니 요 어린 것이 나이가 점점 찰수록 제게 맘먹으려고 하고 되도 않는 신우이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 딸을 쫄병 부리듯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아가씨, 그건 아가씨가 직접 해요. 왜 한나를 시켜요? 언니, 시키다니요. 제가 못하니까 조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언니는 꼭 그렇게 제 앞에서 한나 엄마 노릇을 해야겠어요?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라는 식의 되빠꾸를 날렸습니다. 중학교에 지나갈 무렵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릇이 없어진 신우이랑 어떻게든 따로 살고 싶었지만 신우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단호하게 이혼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런 아빠도 아빠라고 제 아빠를 좋아하는 딸을 보면 또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딸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였고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남편은 원래 딸의 성격에 많이 소심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신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딸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고 신우이는 일진까지는 아니었지만 공부를 안 하고 노는 무리와 어울리다 대학을 못 갔습니다. 애초에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자격증이라도 따라고 말을 해도 잔소리로만 듣고 그냥 그때그때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더라고요. 그래도 용돈 안 타쓰고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게 어디냐 싶어서 성인이 되고부터는 별다른 터치 없이 지내왔습니다. 신우이는 외박도 잦았고 집에서 잠만 자는 게 다였기 때문에 딸이랑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우이가 독립을 했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멋대로 살면서 또 독립은 하지 않더라고요. 딸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다시금 밝아졌습니다. 딸의 밝아진 모습이 너무 좋아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딸의 생활을 지지해주고 응원했습니다. 딸은 대학 생활을 즐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에서 딸과 신우이가 마주칠 때면 아예 제 고모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우이가 22살이 되던 해 신우이가 남편과 아버님에게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독립을 하고 싶다며 방 한 칸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울 거라며 학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싶다기에 저는 굳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독립을 해서 저희 집에서 나갔고 우리 가족은 만 20여 년 만에 단란하게 우리 가족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을 앞두던 때 딸과 단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딸이 취직을 하면 여유롭게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여행에 가서 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고모가 너무 싫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괴롭혔고 학교 생활을 적응 못하게 했던 거 역시 고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고모랍시고 나이 많은 제 딸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라고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한나야, 내 친구들한테도 인사해야지. 고모 친구들인데. 라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교실에 찾아와서는 체육복을 가져가서 교복 입고 벌을 받은 적도 있었고 저에게 받은 용돈을 빼앗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 얘기들을 자세히 안 했어? 물어봐도 이런 얘기들을 한 적 없었잖아. 엄마가 널 못 지켜줄 것 같았어? 말을 하지.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어? 내가 고모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랑 싸우잖아. 그게 더 싫었어. 그리고 내가 잃으면 고모가 날 더 괴롭혔을 거야. 여행을 다녀와서 남편과 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면서도 어린 나이라서 신우이가 부러운 마음이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을 거라며 자신의 동생을 두둔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자기 동생이 가여운 거 알아. 그런데 그 어린 게 영악하게 어른들의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 모르겠어? 항상 늘 그래 왔잖아. 아버님 앞에서는 늘 아빠 보고 싶었다며 눈물 흘렸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아빠랑 살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말 잘 들을 테니 같이 살게 해달라고 했었잖아. 우리 딸과 사이좋게 잘 지내겠다면서 집에선 잘 해주는 척 했지만 학교에선 그렇게 괴롭혔대. 내가 초등학생 때 한번 그거 알고 자기한테 아버님께 보내자고 했었지. 그리고 잠잠해진 줄 알았었는데 계속 그랬다잖아. 그 예쁜 중고등생 시절에 신우이 때문에 우리 딸의 학교 생활도 포기하고 검정고시 보게 된 거라고. 그런데도 동생이라고 두둔하고 싶니? 그냥 인정할 건 인정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신우이라고 자신이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어? 이런 삶을 선택한 것도 신우이는 아니지. 하지만 그렇다고 다 용납될 수는 없는 거야. 대체 우리 딸이야말로 무슨 죄야?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 남편은 제 말에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꾹 다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독립을 하고 미용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면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공무원 준비를 하다 공무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님과 이혼을 하기 위해 나타난 거죠.
얼마 뒤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에게 얘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직접 어머님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어머님인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니 인사도 하기 전에 어머님은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못된 것, 짐승만도 못한 거. 그래, 네 딸은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공무원 만들고 우리 딸은 대학도 안 보내고 내쫓아서 남의 머리나 만지고 살게 해.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어깨를 밀치면서 집으로 들어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도 애 키우면서 남의 자식 그렇게 키우면 벌 받는다는 거 몰라? 양심이 있어야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데 한 살 차이 동성간을 어쩜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키울 수가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갖은 험한 말을 퍼붓더라고요. 어머님의 폭탄 같은 언행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쯤 침착하게 112로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어머님 성격에 신고하는 거 알면 제 전화기부터 집어 던질 게 뻔했으니까요. 제게 어디로 연락을 하는 거냐고,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거냐고 하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어머니, 저 20년 전 제가 아니에요. 험한 걸 보기 싫으면 적당히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야, 나 아직 이혼 안 했어. 아니, 이혼했어도 네가 내 아들이랑 사는 이상 난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건방을 떨어? 라고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내 경찰이 도착했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있는 어머님과 제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내가 얘 시어머니예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우리 딸을 버리고 제 자식만 귀하다고 제 자식만 공부시켜서 제가 열받아서 그랬어요. 누가 제 시어머니신데요? 이혼하신다면서요? 바람나서 집 나간 지가 20년이 넘었고 자식까지 버리고 나갔으면 제게 돌도 안 된 딸을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를 마당에 지금 뭐라고요? 다시금 불 붙었던 상황들은 경찰이 중재를 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남의 자식 키워준 공 없다더니 내 딸을 그렇게 마음의 병까지 들게 하면서 키워줬더니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뺨부터 때리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세월을 방관한 남편도 미웠고 당신들의 딸을 방치한 아버님에게도 책임이 있었죠. 저는 그 길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늦은 결심인 줄 알지만 이 더러운 무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는 딸을 방치하고 양육을 맡긴 데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싶었고 신우이한테는 딸에게 정신적으로 그간 힘들게 했던 대가를 받고 싶었고 남편에게는 가족의 갈등을 방관한 무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증거가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를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우이가 제 딸을 힘들게 했던 상황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딸이 학창시절에 써놓은 일기장들이 있더군요. 그 일기장에 빼곡히 쓰인 딸과 신우이 간의 일과 딸의 감정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신우이에 관한 소송, 시아버지에게 양육비 소송, 시어머니까지 모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이야 당연히 이루어졌고 가정생활 파탄에 책임을 져 재산 분할은 당연하고 위자료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서도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그걸 정말 받게 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간 한 번도 신우이 키운다고 돈 한 푼 준 적 없었기에 그게 또 참작이 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야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기에 불구속으로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상황들에 홀가분하면서도 그간의 세월들이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돌아보니 너무나 미련한 선택이었던 걸 알았고 늦었지만 그만하기로 했을 때 그때라도 용기를 내었던 제게 그만하면 되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